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새벽 1시입니다. 3월 3주차, 우리 결산 정도 정리하고, 3월 4주차는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해 나가야 될지 한번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은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그죠? 변동성이 없었다라기 말이 좀 그런 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 시장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비싸져서 오히려 이제 대한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 우리 한쌤이 오래전부터 강조드렸던 건설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큰 변동성보다는 약간의 이제 순환매 정도 펌핑이 나오는 애들은 나오고 나왔던 애들은 빠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장이 계속 연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글로벌한 그런 불확정성이 많기 때문에 끌고 간다, 장투다, 가자, 이런 거, 우리가 1차원적인 예상보다는 섬세하게 조금씩 리스크를 좀 감내하면서, 리스크를 인정을 하면서 조금 관망하거나 가볍게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연저점을 찍었고, 고가는 9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패드는 금리 인하를 0회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회 정도 할까, 올 연체 전체에서 1회 정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여주고 있네요. 브렌트유는 이제 108달러 순간적으로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란은 지금 이제 걸프적 에너지 시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취약점이죠. 그 전 세계 경제의 취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르고 유조선도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압박이 지금 취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사상 가격입니다. 그냥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것은 제 카페입니다. 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이제 오셔가지고 정보 보시고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제가 좀 장난삼아 써놓은 글들도 있고, 요즘 또 채널 하나 취미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또 흥미롭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개로 피드는 안 주더라고, 유튜버가. 하도 이제 좀 심각한 주제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재밌게 와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밌는 주제 더 재밌게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입니다. 그죠? 역시나, 이란 호르무즈 사해상 폐쇄를 유지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미사일 드론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어쨌든 이후에 3월 1일 이후에 호르무즈 유조통과 하여튼 유조선이 90척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쟁 병력 폭등을 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호르무즈 재개를 지원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유가가 진장되면서 증시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다시 또 조정세로 좀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간을 넘어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미국 해군이 미사일을 열 것이다, 이란 미국 동맹 제외 통행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패드 쪽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적으로 강력하게 멈춰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은 2.6%로 좀 올라가서 금리 인하는 지금 올해는 크게 전망하기 힘들 거다. 예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그죠? 미국의 금리는 아주 천천히 내릴 거다. 왜? 얘를 천천히 내려야 미국이 살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천천히 내릴 수 있는 명분들이 계속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음모론, 달러를 지키기 위한 음모론,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음모론, 그래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께 영상도 공개드렸었는데, 음모론입니다. 말 그대로 제 뇌피셜을 그냥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 수준이라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깨지던데 오늘 좀 추정을 좀 하겠습니다. 약간의 어색한 미소일 수도 그냥 녹화 진행할게요. 네. 자,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파월 의장 수사 지지를 표명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에서 10달러 상승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그죠? 상승하다. 리세션 아니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세 또 기타 때린다고 하고 있죠. 그죠? 수혜 위험 테마입니다. 수혜주들은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방산 여전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더 들어가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 왜? 지금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확전이 돼야 되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몰라, 그게 이제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일단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오히려 이득인 부분도 있습니다. 방산이라든지 이런 텅스텐 이런 것들 좀 비싸긴 하던데 아무튼 이득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기름값이 오르게 되고 조금 힘들죠. 그죠?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인프라 쪽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인프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지금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인프라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셔라. 건설 쪽에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정리해서, 우리가 쇼츠 좀 만들어 드릴게요. 한쌤이 좀 그렇게 좀,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좀 활발하게 활동해 볼 생각이거든요. 네. 자, 다음은 위험 테마주입니다. 일단 테크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 인프라다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당장의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한 부분이고, 어쨌든 항공운송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항공은 또 꽤나 괜찮은 가격을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재들, 특히나 이제 비닐류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비닐류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가게 하시는 분들 비닐류들 미리 많이 챙겨두시기 바래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아시아 수입국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쪽과 우리가 협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자, 리스크입니다. 완전적인 실패하게 되면 유가는 $120까지 다시 상승할 거다. 근데 차트적인 측면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C의 실적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CPI 반영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강화가 될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 하락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등 트리거도 존재합니다. 그죠? 어쨌든 잘 협의가 돼서 그죠? 우리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또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 쇼크, 전쟁, 장기화, 패드, 동결, 삼중고가 굉장히 빡센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그런 액션보다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현금을 조금 많이 포지션 들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안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어요. 넘어서서 지금 이제 충격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다 A, B, C 단순 3파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전쟁이 아니었다면 1,400원대 초반 유지하면서 한국 이제 코스피가 1,700, 막 1,800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7,000, 8,000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 환율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모로 가만놔두지를 않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화 같은 경우도 다시 9.4로 반 상승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만 개박살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1,500원이지만 위안화는 200원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위안화 사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안화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자, 20년대 160, 100원, 원당 120원이었었어요. 160원 정도, 170원 정도였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몇 퍼센트 올랐어요? 약 40% 상승했습니다. 30% 상승했네요. 그죠? 달러 보자. 달러는 어때요? 달러도 비슷하게 올랐네요. 여기랑 비슷하게 올랐네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위안화 사세요 그랬죠? 사실은. 그죠? 위안화 보시면 상당하죠. 왜 그럴까 하니,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침체를 위해서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화폐 가치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번 부분들이 이번에 이란 전쟁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란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그 기름값들이 이제 위안화로 결제된 걸 번에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건 유가가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안화 강세가 보여질 것이다. 뭐 중국 좋아한다가 아니라 차트적 정세가 그런 걸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일단 위안화가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달러를 사실 거면 위안화를 사시는 게 아직도 더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르긴 했네. 그렇죠? 네. 리먼 브라더스 때 상승했던 거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이거 오르니까 우리는 소비자 물가가 아주 강력하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S&P입니다. S&P는 다시 조정세로 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숏이 진행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숏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바로 떨어지면 반등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떨어지면서 거래가 안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숏, 빅쇼트, 이걸 정도 한 400포인트에 대한 빅쇼트에 대한 관점을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손절은 이제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너무 높나? 그래서 이 정도 PNT에서 6,600 정도에서 100포인트에 대한 손절가를 잡고 한 3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의 목표가를 갚으면서 조금 숏이 유리한 구간을 좀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버는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오히려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약조정세로 좀 넘어가 있는 걸로 지금 장외시장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태의 모양도 바로 가기보다는 이런 모습을 조금 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은 이제 둘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들이 캐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쵸. 자, 방산주. 우리가 전에 뛰던 게, 잠시만요. 자,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도 약간의 조정세로 지금 넘어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죠?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네, 사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세를 보여주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한항공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하루 며칠 만에 그냥 20% 정도 상승을 먹어버리네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승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쨌든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나중에 주가만 떨어지면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대한항공은 더불어서 GS건설 뭐 하다가 이제 그저 좀 떨어지고 깨져가고 있는데, 자,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GS건설주 같은 경우는 15,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요 부분에서 인프라 쪽 건설주들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건설주도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불과 며칠 만에 2배 가깝게 상승을 해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망과 차트 가치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죠? 항상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반등을 했고, 이 목표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죠? 근데 뭐, 8,000원 갈 것 같다. 뭐, 갈 거 가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관심 가지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전략은 이때였었어요. 그죠? 이때였나? 어디였지? 여기였다. 여기서 우리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전 여기도 매수 전략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요 눌림목 이야기 좀 드리기도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추격하지 않는다. 눌림목 한다. 단타 친다. 자, 시장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횡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가만히 들어봤자 이거밖에 못 먹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타점을 잡아서 요거 못 먹어도 좋아. 갔다가 정리하고 여기 잡았다. 이거 뭐 74,000 정확하게 찍어드렸죠? 여기 들어가서 좀 먹어주면 이 상승도 더 많은 걸 먹게 되는 겁니다. 이 레파토리를 여러분 연결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실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의 웨이브에서 전부 다 먹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반복되면 단타와 장투가 시너지가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추세를 깨지는데 또 안타깝게도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생겼습니다. 얘가 깨지게 된 62,000입니다. 그래서 깨지게 된 62,000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6만에서 68,000 정도에서 타점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빠지는 모습 자체가 지금 크게 이렇게 되려서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등도 왔다 다시 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6만에서 65,000 사이가 타점은 맞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래량의 구매라던가 방을 보면서 반전의 가능성을 우리가 얼마나 될지, 아니면 단순 반등이 지나지 않을지, 아니면 일단 또 익절하고 또 보류했다가 노릴지, 이걸 또 우리가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검색을 해보는 부분이고, 거래가 좀 많다면 우리가 좀 노려보기 좋은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초장기 추세선입니다. 초장기 추세선을 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일단 여기서 매력적인 타점 형성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세 가점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를 넘어가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크게 노릴 때는 이 하락한 추세선을 넘어갈 때, 특히나 하락한 추세선 중에서도 약해진 하락의 추세선을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올 봄에 대한 신호 한번 보게 된다면 요즘쯤에 노려보면 그래도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선제를 한 몇 번씩 시행하더라도 노리면 나중에 $100,000까지 10만 비트코인 710만 가면 20% 정도 오르는 거죠. 30%인가요? 넘어가네요. 30%.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뭐 몇 배씩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또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감격을 놓지 않기 위한 연습 정도의 관점에서 유지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비트 들어가 볼게요. 자, 업비트 비트코인입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오히려 환율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업비트 쪽에 대해서의 하락은 좀 더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화가 이득인가? 지금 달러 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위안을 사는 게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원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아파트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하시던데 집값이 오른다.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냐? 네,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원화 가격이 떨어져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진정이 돼버리면 원화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의 투자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지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화 가치가 1,300원 후반대, 1,400원대는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1,200원대까지 다시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변수들은 오히려 비정학적인 우리가 한반도 쪽에서 정쟁이 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한국은 군사 초강대국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부터 국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란을 지금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들고 있죠. 맞죠? 그런데 한국을 건들게 되면 지금 이란의 몇십 배는 더 빡센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혐오 파이브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죠?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를 건드리게 되면 창가에 있는 원자력 터뜨려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져온 유일한 변수 핵밖에 없어요. 핵. 근데 한국에 지금 천궁2라든지 사드 말고 LSM이죠. LSM하고 제가 이제 LSM의 전보대를 군대를 분해를 했었었는데 근무를 LSM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 당시에도 그때 전장 배치 한이 많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다 이제 퇴직해서 없어져 버렸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변수가 생기긴 해요. 물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서 정말 전쟁은 괴롭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그냥 냉정하게 이제 기계처럼 국가적인 이익을 따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한국은 초강대국으로 돌아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그렇게 괴롭게 아니셔도 됩니다.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알트코인들 보시면 아직도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제타체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슈팅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눌림목들에 대해서 가볍게, 많이는 아닙니다. 5에서 5%, 3% 정도만 딱 노리면서 탁, 그렇게, 초도 않다. 100만원에서 3만원씩 벌어서 10만 원, 30만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직은 좋아 보이고요. 악스 같은 애들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쵸? 추격하지 마세요. 추격은 죽습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에이셔 이런 애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빠지는 대신 우리가 또 아카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강의 때 추천드렸죠. 본 영상인지 모르겠다. 아카시 같은 경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카시도 상승을 좀 많이 했네요.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수남에 돌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어디 갔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구경하러 가야 되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요거죠. 좀 빠지면서 수나미가 살짝 돌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 알트코인들이 지금 단타도 지금 어느 정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장으로 봤었을 때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은 요 자리에서 일단 6만 불 때 요 자리에서는 살짝 반등을 주다가 요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는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 바로 푹 빠지기보다는 살짝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확신 나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죠. 그죠? 그것도 다음 주 가서 보면 되니까. 자, 요약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대로 우리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몇 가지 언급드렸던 이렇게나 몇몇 종목들은 또 크게 상승한 종목들도 존재를 한다. 항공주들, 건설주들 대박이 났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저가 정도 되는 이제 막 오래 본 차트, 오래 보고 경제를 많이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사이트가 돌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런 이제 정말로 좀 전망 있는 뭐 건설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주도 괜찮습니다. 그런 애들 전망 있는 친구들에게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그게 더 안정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